여러분,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 오늘 당장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매달 300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나요? 1년? 아니면 6개월? 지금 여러분이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내 집 마련 적금, 아이의 대학 등록금,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 자금,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님의 병원비로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경제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동반 파산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하기 꺼려지는 금기, 바로 효도의 경제학에 대해 아주 차갑게 파헤쳐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모든 숫자를 이야기하는 경제 스토리텔러 옆집 지갑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4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르신 10명 중 4명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우리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에게 효도는 이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통장의 생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나, 우리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몰락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어가실 겁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5분이 될 거예요. 먼저 차가운 데이터부터 직시해보죠. 왜 유독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년을 보내게 된 걸까요? 그분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겐 치명적인 경제적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산의 올인입니다. 벌어들인 수입의 80% 이상을 자녀 교육과 결혼에 쏟아부었거든요. 자식 농사가 곧 노후 대책이라고 믿었던 자식 투자론의 희생자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장이 멈춘 시대에 자식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게 현실이죠. 여기서 첫 번째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나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 남짓입니다.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죠. 최저 생계비인 120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결국 부족한 6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병원비는 고스란히 자녀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버 파산입니다. 부모의 빈곤이 자녀의 빈곤으로 전이되는 현상이죠. 효도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부채에 대물림 나는 잔혹한 경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간병의 늪이죠. 이 늪에 빠지면 연봉 1억 원인 직장인도 단 2년 만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5살 김 부장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부장은 서울 소재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한 달에 세후 6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가장이죠. 중학생 아들 학원비로 200만 원, 대출이자로 150만 원, 생활비로 200만 원을 씁니다. 빠듯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70대 후반인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오셨어요. 이때부터 김 부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진짜 문제는 간병이었습니다. 요즘 간병인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하루에 15만 원에서 17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김 부장의 월급이 600만 원인데 간병비로만 5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 부장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나? 하지만 친척들이 수군거립니다. 자식이 번듯한데 어떻게 아버지를 고려장 하느냐고요? 결국 김 부장은 적금을 깨고 아들의 영어 학원을 끊습니다.
아내는 울며 불며 싸웁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떡할 거냐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샌드위치 세대의 민낯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밧줄이 자식의 목을 조르고 그 자식의 자식, 즉 손주 세대의 기회까지 앗아가는 경제적 연쇄폭탄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화로울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이건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계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상시 행동 강령이 어떻게 되나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보호자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하죠? 왜일까요? 내가 살아야 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양도 똑같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헐어서 부모님을 돕는 건 결국 나중에 내가 내 자식에게 똑같은 짐을 지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죄책감 마케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쳤지만 그 미덕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을 감정에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의문이죠. 무작정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망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통장과 부모님의 노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아주 차갑고도 현실적인 망하지 않는 효도의 3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원칙은 부모님께 욕먹을 각오를 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파산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망하지 않는 효도의 3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부모님의 자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건 마치 불효자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건 상속을 논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진 현금, 예적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 걱정할까봐 빚을 숨기시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빚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원칙, 국가가 주는 보너스를 100%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이건 국가가 운영하는 효도보험입니다. 만 65세 이상 혹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간병비의 80%에서 100%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들 거 등급 받으면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병원 선택할 때 반드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비용이 개인 간병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세 번째 원칙, 자녀의 노후 자금은 선격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경제 전문가들은 부모님 지원비를 가처분 소득의 20%를 넘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건 부모님의 자산을 유동화해야 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죠.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국가에서 평생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라는 부모님의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스스로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게 자식에겐 수십 배 더 큰 효도입니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텝 1. 경제적 마지노선을 정하세요. 배우자와 상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냉정하게 정하십시오. 스텝 2. 부모님 집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장기요양 등급 상담을 받으세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방패를 준비하는 겁니다. 스텝 3. 부모님과 주택연금에 대해 대화하세요. 처음엔 서운해하실지 몰라도 결국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너무 차갑다, 너무 계산적이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만 했던 이야기죠. 우리 세 줄로 오늘 내용을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부모님의 자산과 부채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둘째,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효도입니다. 셋째,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효도가 희생이었다면 현대의 효도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파산하면 부모님을 끝까지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두 분과 오래도록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문제를 미리 준비해 봐요 라고요. 아마 부모님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효도의 경제학 편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고민에 조금이나마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옆집 지갑은 여러분의 통장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만 들고 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 부모님이 가진 게 정말 영원이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연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모든 것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돈 없어도 부모님 모실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부모님의 노후는 누구의 빚인가?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는 자녀 개인의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며 자녀인 우리는 그 시스템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부모님도 진정으로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옆집 지갑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내일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